사귀는 습관, 내용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 앞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번 주에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물질적인 거를 많이 소중히 여긴다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이제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보면 사실은 본인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제가 좀 일찍 사우나를 갔었는데 그 옆에 통화를 하는 거를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닌데 통화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일을 하시는 건지 뭐 하여튼 통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들리는 내용이 어떤 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 뭐 김 사장이 뭐 건강이 요즘에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뭐 간이 좀 뭐 이렇게 암이 온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심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 다 버려서 뭐하노?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몸부터 추스려야지 지금 사업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옆에 들리더라고요. 자,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돌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아무리 뭐 바쁘고 해도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인 것 같고요. 자, 가정의 행복. 자, 뭐가 행복인지 좀 두리뭉실하게 그냥 행복 이렇게 해놨지만 뭐 소통이 잘 되는 집이면 같이 삼삼을 모여가지고 각자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뭘 했을 때 행복한가.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막 안 가고 싶은 애들도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 자, 아무튼 경제적 풍요, 자기 능력 개발, 뭐 사회적 성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거꾸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은. 그래서 지나고 나서 많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좀 이 순서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치 있는 일을 찾는 질문 3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질문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오늘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 이 일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느껴지는 건 뭐가 있는가? 두 번째, 오늘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자, 위의 내용을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걸 하려면 뭘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배로 자산을 늘리는 거하고 10배를 자산을 늘리는 거하고는 10배가 힘들지 않다라는 건 정답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10배가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일을 잘하는, 가치 있는 걸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열심히 하면 골병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혜롭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독서 습관을 자꾸 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지혜가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써놓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찾는 거거든요. 강의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물을 하나 뽑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문초희 양인데요. 자, 이 가수가 그냥 갑자기 뜬 가수라기보다는요, 유튜브로 떴습니다. 유튜브로 떴고, 이 가수가, 자기 가수가 된 30대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 안 된 거죠. 지금 30대니까. 엄마가 암이 걸려서 암투병 중에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딸을 보니 그냥 일반, 그쵸? 회사를 다니고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생을 얼마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후회스러운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해보고 싶은 걸 못 해보고 산 거죠. 그래서 내 딸이 내 인생을 똑같이 사는구나. 그 엄마가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 한 살이라도 나이 젊을 때 네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엄마가 좀 밀어줄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30대 이제 노래를 유튜브에 부르게 된 거예요. 부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라디오도 출연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몇 살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뭐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올해 이번 생은 끝났다. 다음 생에 내가 뭘 하겠다. 다음 생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즉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뭔지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셀프 코칭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 예. 전국을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끼와 재능을 끄집어내주고 싶거든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 원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를 좀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서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학생을 지도하는데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다 교사였어요. 아빠는 중학교 교사였고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거동인데 그 아이를 지도하면서 아버지가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나이가 30대 중후반쯤 됐는데 아버지가 꿈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초등교사의 휴직기를 내고 의대 공부를 하는 아버지를 봤었습니다. 됐는지는 안 됐는지는 몰라요. 네. 그러면서 와이프가 그거를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집 아들내미를 제가 지도하면서 그 꿈을 펼치게끔 아내가 뒤늦게 밀어주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나이 먹고 뭐한 짓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원치 않는 걸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대부분 돈, 여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앤서니 토니 라빈스 얘기를 빌리자면 결단력의 부족이에요. 예. 어떤 때 결단을 내리냐? 바로 결단 내립니다. 내일 병원 갔는데 건강검진 갔는데 갑자기 암이 나왔어요. 내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그만두실 거예요. 나 그만둘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암 걸리니까 나 그만둘래. 여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앉으셨던 분인데 농협에 근무하시는 여직원이었어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암 선고를 받았죠. 바로 그만두고 바로 자연인처럼 그 시골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이 될 때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내 인생에서 과연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무작정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았을 때 내가 좀 더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사는 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남들에게 좀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떳떳해지려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해 자유를 누리라. 자, 자유. 그러면 다 누리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책임을 맡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노예의 삶을 사는 것과 다름없다. 빅터 프랭클. 자, 죽음의 수용소를 쓴 정신과 의사죠. 자, 기회가 될 때마다 책임을 맡는 자리에 서라.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따른다.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나 자유 얻을래 하면서 자연인 돼가지고 산으로 기어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책임 회피입니다. 처자식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다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책임 회피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본인이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자유는 시간이 문제더라고요. 시간이 문제인데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면 자유는 없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는 돈은 많거든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집에 있는 사모님이 아주 자유롭죠. 예, 사모님은 엄청나게 자유롭고 돈을 펑펑 써도 문제가 없는데 의사는 죽으라고 이제 일만 하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안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얽매여서 모든 게 일이 된다면 내가 빠지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쪽이지만 이쪽이 참 좋죠. 빌 게이츠가 저 마이크로소프트사 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해서 복제를 해서 판매가 되니 그 노력 대비 결과물이 엄청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뭐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건물주라는 그 케이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노력 대비 건물이 가지고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 되니까 이제 건물주라는 게 이대 파레토 법칙에 들어가는 직업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꼭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 유튜브가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튜브가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나의 컨텐츠고 그게 쌓이면 결국 나에게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저작권입니다. 책 쓰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유명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책을 써서 유명해지고 내가 유명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 유명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뭐든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라. 뭘 감사할까요? 23번째 지혜네요. 걱정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다. 예, 감사다. 단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할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라. 감사할 일을 찾으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내 머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감사 일기부터 써보세요. 내가 긍정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뭘 찾게 되거든요. 내가 감사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는가? 자, 우리 경훈 선생님이고, 우리 총무님이고, 전 총무님이고, 그죠?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자꾸 들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중요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내가 감사. 또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감사.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 있는데 또 찾았는데 말을 안 해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냥 묻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지 울리지 않는 종은 쇳덩어리다. 고철덩어리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아들, 딸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아들이 좀 멀리 있으니까 통화를 할 때 항상 끝이 이겁니다. 사랑해, 아들 사랑해 라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집에 잘 때, 같이 잘 때 이제 이렇게 각자 방으로 들어갈 때 항상 마지막에 서로 안고 사랑해, 잘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아야 자러 가는 거예요. 안 안으면 못 안으면 못 자요. 이게 루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도 이제 이렇게 안길 수가 있는 거죠. 어색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한번 안아보려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지금 86 되신 어머니를 내가 아마 안아보려 하니까 되게 어색해요. 안 안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감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을 마음속으로는 담아두지 마시고 표현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뭔가, 그죠?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제 설거지를 보통 좀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다음 스케줄이 없고 다음에 이렇게 수업이 빠듯하게 없으면 내가 설거지를 그냥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면서도 이걸 내가 무조건 내가 이걸 하나 이런 어떤 이게 나중에 이게 내 독차지가 되지 않나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되게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설거지를.
근데 또 밥을 또 내가 차리잖아요.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내가 하니까 모든 걸 내가 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결국은 계속 이렇게 뭐 매번 챙겨주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런 생각보다는 해줄 수 있을 때 하는 게 해주는 거다 생각을 마음을 바꾸니까 요즘 설거지를 좀 더 자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만의 고유 능력으로 살아가자. 네. 자, 고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유 능력. 고유 능력. 예,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본인만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유 능력을 잘 발휘를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보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만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재능을 깨우는 방법. 오늘 많이 수업 시간에 반복했네요. 집중 반복 끊기고요. 나만의 고유 능력, 나만의 타고난 능력, 이것을 우리가 찾았으면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고유 능력이 뭔가? 제가 셀프 리더십 14과목을 만들었는데 이 14과목을 한 번에 이렇게 덤비니까 내가 정말 또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 중에서 내가 14가지 중에 가장 잘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생각해도 자신감하고 스피치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자신감 쪽이, 자존감을 키우는 쪽이 또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좀 한번 두각을 나타내보자. 그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튜브는 논리적인 스피치 내용을 올리는데 이거보다 더 강점은 자존감을 키우는 강의일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중점을 해서 네, 좀 따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올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장점이니까요. 그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끔 만들고 가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세이브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어지고 용서하라. 자, 마음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사람들이 원한다. 여유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자, 뭘까요? 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영혼이 자유로우려면, 그죠? 뭔가를 많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죽을 때 입는 옷은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호주머니가 없냐? 가져갈 수가 없으니, 넣어갈 수 없으니 호주머니가 없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그 사람부터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용서가 잘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가 잘 안 되면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라. 이러면 용서가 됩니다. 자, 돈이 나오는 시스템 구축. 돈이 나오는 시스템. 돈나무를 심자. 예전에 많이 불렀죠? 돈나무를 심자 이렇게 했는데 돈이 부자들은 한 군데만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나오는 이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걸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저 배를 째면은 황금이 더 많이 들었을까요? 배를 쨘다는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황금알을 배를 째가 될 일이 아니죠. 나의 황금알이 뭔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맞죠? 황금알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여기에서 수익이 일어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는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못 누리고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 자유는 결국은 이런 데서 수익이 나와줘야만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실 것 같고요.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어떤 시간을 선물할까요? 자, 성공하고 싶다면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사색. 그쵸? 사색 뭘 할까요? 자, 우리가 시간을 바쁘게 이렇게 보내다 보면 나침판을 볼 시간이 없이 시계만 쳐다봐요. 그럼 열심히는 사는데 옳은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간 매트릭스에 보면 긴급하고 중요한 거,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 성공한 사람의 판가름 어디서 납니까? 긴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게 판가름 납니다. 긴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일을 많이 한 사람만이 결국은 판을 뒤엎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회사 다녔는데,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그때 같이 공부했는데, 세월이 지났더니, 딴 사람이 되어 있네? 바로 긴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걸 시간을 많이 할애한 사람이죠. 그게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책을 읽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누구한테 뭘 배우고, 이런 거죠. 투자를 하고. 예. 주식 투자하면 바로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그대로 원금이 있는데, 주식에 넣어놓으면 바로 밑으로 기 내려갑니다. 그죠? 바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거 괜히 투자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종목이라도 한번 오르면 이거는 몇 배가 됩니다. 금방 원금이 또 회복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색,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 뭘 아까 질문했죠? 내가 억지로 하는 건 뭐가 있는가? 이걸 내가 진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더 폭넓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울산만 하지 말고 전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김상은을 잘 모르구나. 더 많이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롤 모델을 찾아라. 롤 모델을 찾아라. 네, 롤 모델.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롤 모델과 접촉하여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베스트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분야에 그 분야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도착하신 분, 먼저 정상에 오르신 분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토니 라빈스하고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을 정말 좋아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많이 못했던 게 강의만 열심히 하루 다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강의를 중단하고 책을 쓰는데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또 저 자식 먹이 살린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게 너무 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멀리 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면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다. 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자. 네. 자, 2점 넘어간 거 아니죠? 네. 불만은 훌륭한 연료다. 비판적 사고. 자, 비판적 사고입니다. 불만, 불평이 있죠? 만족하는 사람은 적당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주 위험해진다. 자, 만족해야 된다. 삶의 일정한 부분에 불만을 품고 살아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자, 이게 그 4차 혁명 시대에 살아남아야 될 인재상이 뭐가 있냐면 바로 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어디 가서 불평불만하라는 이 얘기 아닙니다. 남 험담하라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돈 버는 방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건설적인 좀 방법이죠. 건설적인 분석이죠. 좀 더 내가 노후를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꼭 기존에 했던 그 기성세대를 따라가야 되나? 나는 좀 다르게 하면 안 되나?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하면 오면 안 되나? 그거 하면 뭐 맞아 죽나 누가? 그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오리가 아니라 독수리가 돼야 된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 됐는데. 자, 오리는 리스크를 최대한 피한다. 독수리는 리스크를 감수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오리는 위기에 위험을 주목하고 독수리는 기회를 본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않습니까? 오리는 험담을 즐기고 독수리는 칭찬같이,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리는 상황을 저주하고 독수리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네. 자, 일단, 오리는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조해서 하고자 하는 저자의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상황, 환경을 바꾸라는 뜻이죠. 네, 바꾸라는 뜻입니다. 침묵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회 찾고요. 리스크 감내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정말 이루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숨겨진 끼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실패해도 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믿으면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